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 집착은 과도한 명품 소비에 대한 현상을 말하고요.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본문에 나올 거예요. 시간이 걸릴까봐 이렇게 제목은 다 쓰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총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제 본문을 살펴볼 거고요. 본문은 페이지 30쪽, 31쪽, 32쪽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은 페이지 34쪽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이 글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과 함께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명품 집착은 이게 과도한 명품 소비에 집착하는 우리 현실을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뭐 2013년에 얘가 나오지만 이 과도한 명품 소비 현상은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살펴보면은 자, 이 명품 집착이 선생님 기사를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샤넬백 사자. 그래서 백화점 문 열자마자 달리기. 이때가 5월 13일 이거 기사거든요. 근데 지금 샤넬백을 사려고 이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태원발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샤넬백을 사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이 기사화됐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배경 지식이 될까봐 좀 기사들을 좀 캡처를 했는데요. 이때 뭐 새벽 3시부터 이렇게 줄을 섰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을까? 이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봤더니 여기 뭐 샤넬백 같은 경우는 뭐 작년 10월에도 원래는 인상을 했거든요.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때 또 한 번 더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섰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조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때 샤넬백이 7에서 17%를 인상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원래 샤넬백이 175만 원인데 만약에 다음날 뭐 이때 13일이잖아요. 14일부터 인상을 한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인상을 하면은 715만 원짜리 가방이 82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또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그 3월에 있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9월 12일 날짜 기사를 보면은 명품을 사면 나도 상류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명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장했다. 뭐 3초백 이런 말들이 나왔다. 뭐 3초백은 길 가다가 3초에 한 번씩 같은 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명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 최근에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난도 서울대 소비학과의 교수의 경우는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전략이야. 또 그리고 뭐 서양 귀족 문화에 대한 선망 뭐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우리는 이 명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과 연결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글은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명품 소비에 숨겨진 기저, 이거 바닥이거든요. 기저를 분석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만 알겠지만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고 했어요. 왜 우울할까요? 여러분 그죠? 보면서도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명품을 지금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높이는 그 요인이 외부에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냥 내부적으로 나는 그냥 시장표를 입어도 나 자신이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이야. 난 대체 불가한 인간이야. 나 자신이 입는 게 명품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만족이 느끼겠죠. 내부에서의 원인을 찾으니까.
근데 이제 외부에서 명품을 소비해야지만 내 자존감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이게 외부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울한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뭐 방탄소년단 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만 원대의 셔츠를 입었는데도 무대 위에서 이게 1만 원대의 셔츠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싼 걸, 저렴한 걸 입어도 굳이 명품 아니어도 이 방탄소년단 진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이 1만 원대가 그냥 명품이 되어버리죠. 자, 그럼 본문을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글은 갈래가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맨 첫 번째는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말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산다는 지금 두 가지 의미예요. live,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 할 때 그 live랑 그 다음에 buy, 행복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나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와요.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작가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소비를 하면 행복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런 소비가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간에게 불행을 조장하고 있어. 불행을 유발하고 있어. 라고 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조가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건 바로 통계 자료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넣음으로써 뭘 높이고 있죠? 그렇죠. 바로 신뢰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조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BTS가 엄청 유행.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까 오늘 BTS를 인용을 많이 하네요. 자, BTS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지금 1.7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죠. BTS가 지금 뭐 빌보드 차트도 1위 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BTS를 비틀즈만큼이나 위대하게 본대요. 그래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1위 했을 정도. 원래 강남 스타일 그것도 2위까지는 했대요. 근데 1위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서 우리나라에 벌인 수익이 1.7조 원이다라고 해서 뉴스 1면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5배, 거의 5배죠. 5조 원에 육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명품 시장 이렇게 5조 원에 육박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할 텐데 그럼 행복하기만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명품 소비에서 행복한 문제가 없어.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는 바닥이에요. 바닥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심 내용은요. 명품 소비 실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이런 알아보자 라고 해서 화제를 지금 이 부분을 머리말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에서는요. 두 가지 문단이 나와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볼 건데요. 결국엔 두 가지에서 하는 말이 이제 과시소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이 원래 지금 30쪽, 31쪽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1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쪽이 여기가 2문단이에요. 중심 문장은 핵심 문장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 여기서의 만족은요.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고요. 맨 마지막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중심 문장이 나왔어요.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두 문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원래는 신문 기사가 있죠.
근데 뭐 신문 기사의 내용은 뭐 간단해요. 사회초년생인데 고급 자동차를 끌었을 때, 샀을 때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를 했죠. 근데 타고 나서 얼마 가는 고급 자동차를 타는 것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좀 뭐 후회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30쪽, 31쪽에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핵심은 과시 소비예요. 과시는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이건 정의가 나왔네요. 자아 존중감이 뭐냐 하면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야. 이 설명 방식은 정의네요.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것은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자존감을 가졌어요. 그럼 이건 문제되지 않겠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은 사기를 이 고양은 여러분 날개 나왔다시피 높이는 거예요. 뭐 정신, 기분 따위 등등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적 자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린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아 존중감이 낮아. 내가 평가를 나에 대해서 짜게 해. 그다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불만족이 되겠죠. 근데 만족한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쓴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는데 그 두 가지 쓰는 게 이제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물적 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자기예요. 물적 자기란 여러분들 날개 나오는데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뭘 동일시하는 거예요? 소유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빛나. 그럼 나도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자기가 뭘까요? 계속 나오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았어. 너 진짜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너 되게 잘한다.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럼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면은 괜찮겠죠. 나는 이 존재만으로도 난 타인의 인정을 받아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사회적 자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앞에서도 하겠지만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인정이 더 나은 사람이란 느낌을 준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타인에게 없는 것을 소유해서 받는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소유물이죠. 소유물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 두 가지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이 지문을 볼게요. 그래서 물적 자기이다.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물적 자기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한번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물적 자기가 올라가서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해서 상승한다 라고 해서 소비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올라간다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손에 넣어야 돼.
그죠?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은 상승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키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자기야 이번에는요. 밑줄 쳐볼게요. 자, 이 부분도 지금 과정이 나와 있죠. 밑줄 쳐볼게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더 나은 사람 느낌을 주어서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이 상승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물건을 다 소유함으로써 내가 자존감이 지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 자,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요. 여기 나와 있죠. 과시. 이게 과시예요. 외부에 보여줘야지만 이 소유물을 외부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물적 자기가 올라가고요. 사람들로부터 너 되게 좋은 물건 가졌다 하면서 인정을 받아. 사회적 자기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요. 과시예요. 남에게 외부에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외부에 보여주는 게 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신문기사 5월 13일 날 그 샤넬백 사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5월 13일 기사에 댓글에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비난하지 말아라. 명품 사는 거는 뭐 자기 만족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 댓글이 이렇게 달렸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보면 알겠지만 그 기사 보면은 베스트 댓글이 그거예요. 야,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으면은 이 샤넬백을 샀겠냐. 무조건 이건 과시하려고 보여주려고 사는 거다. 무슨 자기 만족이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베스트 댓글이었는데요. 근데 뭐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워낙에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다양한 사고를 또 존중해줘야 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시가 있다는 거죠. 외부에 보여줘야 돼. 내가 외부에서 아무도 안 봐. 그럼 여러분도 그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뭐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외부에 보여줘야 돼. 그래서 과시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 이렇게 만족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중심 내용, 이 문단의 중심 내용 결국에는 뭐 물적 자기도 갖고 오고 사회적 자기 다 갖고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과시를 통한 자아 존중감의 고양.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명품을 보여줌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이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은 했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은 어떤 거야?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야. 이렇게 심리학에서 인간을 볼 때 이렇게 본다고 해요.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함. 그래서 명품 소비를 통한 지위 상승 욕구 충족,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 중심 문장이 맨 마지막에 드러나 있어요. 자, 아까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물적 자기는 여러분 날개에 잘 나와 있지만 사회적 자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공부하다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갈게요. 물적 자기는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물적 자기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상승한다고 아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자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타인에게 없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소유함으로써, 어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제목으로 가는데요.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명품 소비를 이 사람은 지금
자아존중감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니? 이 자존감,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존중감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첫 번째는 과시소비를 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제목에는요, 이 두 번째 소제목인 유행을 따르고 얻는 안도감, 여기에는요,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총 3개의 문단이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3개의 문단을 다 하면은 여러분 가독성이 떨어질까봐 일단 1문단만 여기 지금 갖고 왔거든요. 일어난다는 것이다 까지예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한국의 관계주의, 이런 관계주의와 동조행위. 동조행위가 왜 생겼냐면 한국은 관계주의가 강하거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동조현상. 동조현상과 유행에 따른 소비예요. 두 가지를 이제 언급해요. 사실은요, 동조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이 유행에 따른 소비예요. 동조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동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행에 따른 소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행에 따른 소비, 유행에 따른 소비와 그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언급해요.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해서 세 번째 문단에 언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서구 이런 데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관계주의가 강하잖아요.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언급하냐 하면요. 지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적 배경, 동조가 일어나는 문화적 배경이에요. 동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물론 관계주의는 좋은 점도 많다. 그러나 뒤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죠.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해 단점부터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금 동조에 지금 개념이 나왔어요. 이 개념이죠? 이거 여러분들 밑줄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운 거. 이게 바로 동조예요. 여러분 날개에도 동조 개념이 나오는데 즉 동조해서 동조의 개념이 나오죠.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하는 게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동조가 자주 일어나. 그래서 한국의 관계주의와 동조 행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이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요. 동조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다. 그래서 동조행위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행에 따른 소비야. 그래서 동조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네요.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아까 안도감 이거 했죠.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안도감이야말로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이유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유행에 따른 거 사면은 안도감 느끼는 게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게 문제죠. 유행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렇죠, 그죠? 유행이 지속되지 않아. 유행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되면은 이게 문제점이에요. 동조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게 문제점이 되겠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아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아까 썼죠. 그죠? 다시 쓰진 않을게요. 동조현상과 유행에 따른 소비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의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녔을까 해서 이것도 이제 이게 자아가 약한 자아 존중감으로 이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제 유행에 더 민감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아 존중감으로 이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을 설명을 해요. 분석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쉽게 짐작할 수 여기서 볼게요. 있겠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 비해 유행에 덜 민감하다. 이걸 지금 자아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유행에 덜 민감해. 또 그 다음에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유행에 더 민감해.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내가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안도감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굳이 이런 안도감 같은 거 필요 없죠. 자아가 강하면 어차피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뭐 인정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도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자아 강한 사람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유행에 덜 민감하겠죠. 근데 자아가 약한 사람은 어때요? 헉, 걔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나 지금 이런 거 안 샀는데, 뭐 티 안 샀는데, 애들은 지금 티 다 사는데 나만 안 샀네? 나만 이렇게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아.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외부에 좀 휘둘리겠죠. 그러니까 좀 더 유행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다 살 때 나도 사려고 하고 동조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앞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소비를 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유행에 따르는 것 또한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유행을 따르는 소비와 자존감과의 지금 관련성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관련성이에요. 유행에 따른 소비와 이거 선생님 안 쓸게요. 왜냐면 앞에 썼어요. 선생님과 함께 이거 썼기 때문에 중심 내용 썼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야? 유행에 따른 소비와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페이지 34쪽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이 명품 소비에 대해서 총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소제목은 2개였어요. 근데 이게 2개가 묶여져 있었죠. 과시를 통한 물적 자기 및 사회적 자기의 고양과 자아 존중감 상승과 그 다음 지위 상승 욕구 충족. 이게 지금 소제목 뭐였어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 소비. 거기에 1문단의 내용이 첫 번째고 2문단의 내용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고 명품 소비를 해. 이게 2가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행에 따른 동조 소비는 우리 소제목 2번째 소제목 뭐였어요?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 거기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총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가 3가지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동조행위가 이건 그냥 여러분 동조행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건 사실적 읽기예요. 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유행에 따라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구매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해서 이게 우리 문제점이라고 저번 시간 우리 함께 본문을 정리했죠. 그 다음에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4번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소비에 대한 글 3가지를 이제 비교하고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우물은요, 경제적 관점이었죠. 당연히 뭐 경제에서 소비를 소비를 아주 활성화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거시적. 이 거시적이었죠. 거시적 크다는 거예요. 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소비 중에서도 명품 집착, 명품 소비에 대한 것만 다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넓게 크게 다뤘죠. 그래서 거시적이라고. 얘는 미시적. 소비 중에서도 명품 소비만 다뤘잖아요. 작게 다뤘죠. 그래서 미시적이에요. 근데 시장과 우물은 국가적 관점, 국가 자체가 소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국가적 관점이겠죠. 그 다음에 글의 형식은 논설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는요, 생태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논했죠. 당연히 신문 기사였고요. 그다음 얘는 미시적 관점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뭐 자아 존중감과 연결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문이었고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정리해보자. 시장과 우물은 소비를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 소비가.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는 건강, 환경, 정의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은 생태학적 관점, 환경적 관점,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했죠. 그 다음에 명품 집착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과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죠.